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보지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보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춘기의 뇌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공부해 볼게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라는 도서가 있는데요. 이 도서도 추천입니다. 뇌의 상태에 따른 설득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짧게 정리하자면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우리의 뇌의 구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뇌의 3층 구조를 나눌 때 제일 뇌 안에 있는 뇌간, 그 다음 중뇌라고도 얘기하는 대뇌 변연계, 그리고 전뇌라고 하는 대뇌 피질, 이렇게 3층 구조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파충류의 뇌인 뇌간을 본능의 뇌, 생명의 뇌라고도 불러요. 저는 이거를 생존의 뇌라고도 부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이 뇌의 기능을 인간관계에 대입해서 본다면 상대방이 경계심이나 공포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능의 뇌, 생존을 위한 뇌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인 대뇌 피질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저하가 돼요. 논리적, 객관적 사고가 어려워지고요. 이로 인해 관계 개선을 위한 설득이나 이해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원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감정은 생존과 직결돼 있어요. 산속에서 야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각적으로 두려움이나 공포의 감정은 투쟁 아니면 도피의 방법으로 생존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현대 인간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 라고 느낄 때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은 결국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화를 내서 공격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참 흥미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가 나로 인해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함을 갖게 한다면 그 대화는 사실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도서로 추천을 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 특히 어때요? 대화하거나 설득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 좀 더 어때요?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겠죠? 자, 10대 뇌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 책에 있는 부분 함께 나눌게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마치 외계인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대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분노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 훨씬 약하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분비한다고 해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도 매우 높아서 훨씬 충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또 청소년들에게 이해시켜 준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기 이제 신경세포는 계속 분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뭐 과도한 연결도 잘라내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회로 역시 완전한 발달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이제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인데 아직 의사결정이나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도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그런 충동적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소제목 중에 지능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을 망치면 공부도 망친다라는 굉장히 다가오는 주제들로 프로그램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청소년들 뭐 교육이나 이런 거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보살피고 공부의 동기를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런 이제 내용 중에 이게 4부작이었는데 4부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나와요. 정말 착하고 공부 잘하던 아들이 시험 공부로 지쳐있던 어느 날, 다음 날이 이제 시험 날이었는데 그 전날도 여동생들이 놀아달라고 조르는 말에 밖에서 놀아줬대요. 착한 아이였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이는 실제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올 때 저도 함께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공감이라는 거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죽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참 다가오는 말이죠. 주객이 전도돼서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목적이 되어 아이들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어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주변에서 저희 언니도 이렇게 제가 조카에 대한 조언을 하면은 굉장히 성에 대한 조언 이런 거 잘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 네가 애 키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보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제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그게 보통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정말 놀랄 정도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잔소리 많이 듣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 공부 스트레스라는 거는 스스로 받는 거였지 부모님에 의해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부모님은 장사 때문에 항상 바쁘셔서 신경을 못 써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살고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압박을 받았다면 굉장히 오히려 삐뚤어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방향만 알려주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준과 사랑을 주신다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말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느끼는 아이 자체로서의 장점을 찾아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공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사춘기의 성장에 대해서, 신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자, 사춘기란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죠. 신체적으로도 2차 성징에 의해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생기는 혼란스러움이에요. 특히 청소년, 성상담 게시판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저학년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체 발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아이들의 경우 제 가슴이 작아요. 생리를 안 해요. 다른 친구들은 하는데. 남자친구들은 저 성기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작은 것 같아요. 털이 안 나요. 변성기가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고민을 해요. 또 키 때문에 고민하는 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고민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주눅들어 하기도 합니다. 기준이라는 건 명확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괴로워해요. 그 고민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죠. 남성들은 자신의 생식기가 뭔가 사이즈에 항상 아쉬워해요. 정작 상대 여성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 알잖아요. 유일무이해요. 나뿐이 없는데.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제가 또 어릴 때 불만이었던 거는 사실 제 목소리였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디 가도 딱 그냥 강의를 하기 전에 그냥 사석에서 만나도 목소리가 좀 강의하는 목소리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멋있다고 얘기하는 어른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도 선생님 멋있어요. 취향이 다르지만 각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 제 목소리 정말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음이었거든요. 동요와는 굉장히 안 어울리잖아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또 전화라도 받으려고 치면은 대부분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크면서 알게 됐어요.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한 개성이고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더 못해 보이는데 스스로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사실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되게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다 자기 선택이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거는 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매력을 찾으세요. 나의 모든 것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고 개성이지 단점이 아닙니다. 성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성장 속도와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고 노력한다면 자신이 가진 모습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당당하면 그것이 큰 매력으로 내 모습 자체를 사랑할 상대도 당연히 생길 거라는 것. 저는 한 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남같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청소년들과 사춘기 아이들에게 이 부분 또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도 조울증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아이들이 지금 호르몬과 몸의 변화로 감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알면은 좀 더 낫겠죠. 또 청소년기가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거. 내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안다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막 짜증이 날 때 나 짜증나 죽겠네가 아니라 내가 좀 짜증이 나는구나. 나 왜 이러지? 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큰 과제이기도 하죠. 성인이 되었을 때 멋진 성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니까요. 자, 앞에 그림은 남녀의 차이를 재미있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평가할 때 여성은 어때요? 대부분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뚱뚱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죽도록 다이어트를 하죠. 남성은 어때요? 반대로 객관적인 기준보다 자신을 훨씬 괜찮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저 평소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 네, 여러분들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여자들은 항상 결핍을 많이 느끼고 남자들은 현실에 만족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또 다른 부분, 과학적으로도 요즘 뇌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남녀의 뇌 구조에 따른 차이를 이야기한 책이 있어요. 브레인 섹스라는 도서인데요. 여기서도 남녀의 차이를 뇌의 차이로 또 이야기를 해요. 남성은 시각에 예민하고 한 가지 일에 더 집중을 잘하고 주의가 쉽게 분산되지 않으며 인간관계나 권력이나 지배력과 관계가 더 깊다. 그에 반해서 여성은 촉각, 후각, 청각이 더 예민하고 보았던 것을 상세히 기억한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많이 웃고 친절하고 정서 조절을 하는 여성의 운에는 언어 표현을 조절하는 자네와 더 연결이 잘 되어 있다. 라고 이런 남녀 간의 뇌 차이에서부터 이 차이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거죠. 뇌 구조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남녀는 똑같아 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여성이 뛰어난 분야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뇌 구조부터가 다르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걸 요구받죠. 이걸 인정하고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어때요?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녀의 차이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는데요. 볼 때마다 그래 맞아 이렇게 달라 라고 생각하다가도 남편을 보면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저러니? 어떻게 저렇게 난 상식적으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물론 남편도 저 때문에 힘들어 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 평생을 해야 할 과제죠.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친구로서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알아갈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도 우리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